전면전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악용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 이제는 단순한 법안 거부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 무력화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 할 때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국회의원 재의결하잖아요. 네. 그때는 국회로 들어옵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어떤 명분으로 다시 그러니까 들어옵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안 국회를 들어올 수가 사실상 없어요. 보이콧하고 있는데 네. 자 특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면 하루 국회에 들어옵니까? 이거는 해야죠. 이거 안 하면 이제 특검이 통과되는데 예. 의결이 돼버리는데 안 할 방법이 없죠.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7월 19일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 7월 19일까지는 안 돼요. 아니 7월 19일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7월 19일까지 끝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로 갔다가 다시 거부권으로 하면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원포인트 복귀하겠죠. 원포인트 복귀. 그 국민들이 등원하겠죠.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아니 그거 안 했다가는 뭐 대통령 방탄이 안 되니까 방탄은 하죠. 네. 방탄용 등원은 하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견이 생겨서 이거는 일단 받자고 8명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지금 높지 않다. 높지 않죠. 높지 않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게 바로 미국의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습격을 배후에서 사주하고 네, 예. 공화당 전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탄핵안을 부결시키게 만든 예, 예. 그 행태가 지금 한국에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미국 공화당이 괴물이 됐거든요. 그 순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조작해가지고 범죄자인 자들이 그냥 무혐의가 되고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을 유죄로 만들어서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듣고 가서 우리는 정당하다. 특검은 못 받는다. 이재명 방탄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그리고 재의결해서 다시 부결시킨다. 이 과정을 국민이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데도 계속 그냥 끌고 가서 국정 운영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모든 전당대회라든가 국민의힘의 어떤 당직 구성이라든가 이게 또 등원을 거부하는 행태 모든 것들이 다 이 대통령 부부 방탄으로 네. 구성돼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최상병 건이에요. 이건 빗장 수비로 막겠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안 되면은 이제 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저는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게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국힘하고 지금 용산이 대통령실이 물론 그거는 한 몸이 되어서 이걸 계속 말도 안 되는 것을 방어한다는 게 예. 용납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만천하에 진실이 다 밝혀져도 결국은 대통령 구명운동 차원에서 막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점차로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시야가 극단화되고 그 그룹에 끌려다니면서 이제는 입법 기능 자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 물타기도 하고 최상병 특검 외에 다른 프레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갖다가 서두르게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법기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재판 지연을 갖다가 이제는 차단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맞불 작전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한동안은 이 나라엔 정치가 없어요.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대결이 있는 거지. 존재인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거 그대로 좀 전하겠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조작할 수 없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한데 지금 저렇게 엉망진창 완전히 시궁창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게 없다. 아니 거짓이 많잖아요. 드러났는데.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많은 공직자 중에 양심선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예. 철저하게 공모하고 휴대폰도 같은 시기에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친 짓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돌았구나 이 사람들이. 완전히 광란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걸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거의 목숨을 걸고 큰 권력의 그 압박에 의해 가지고 어느 날 이자들이 범죄 단체를 결성한 것과 같은 형국이 올해 초에 된 거예요. 올해 초에. 예, 예. 그러면 이제 와서 못 뒤잡는데 여기서 단 한 명의 배신자도 안 나왔어요. 배신자도. 지금 조금 전에 표현하신 거 정말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 공직자들인데 범죄단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까? 아니 공모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했으면은 뭐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닙니까? 왜 같은 시기에 휴대폰이 없어지고 증거인멸이 들어갑니까? 평소에 말씀을 굉장히 이제 정제해서 하시는 편이어서 제가 이제 범죄단체라고 하는 거 특정한 시기에 휴대폰을 집단적으로 다 폐기해버리는 행위, 그건 제가 미친 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범죄 집단이나 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제가 이해를 범죄 하면 집단 인하가 정확한 표현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전을 앞두고 덤비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요. 아니 누구하고 이걸 지금 국민들이 이거를 의혹을 풀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범죄단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국민하고 자기들이 붙겠다고? 아니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지난 2년간. 지난 2년간은 저런 식으로 포악하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번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기들을 꺾어봐라.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결의대회가 끝났는데 결의대회가. 야, 참 지금 정말로 지금 제가 댓글로 올려 주시는 여러분들의 의견 보면 맞다 범죄 집단이다 이런 말씀 송지수님은 양심선언 나오면 게임 끝인데 그리고 핫라떼님은 언제 끝장낼지 지긋지긋합니다 이런데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예. 자꾸 분노를 자극할 일이 아니라 네. 이 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예. 자 우리는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응? 또 다수 야당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정도로 가는 겁니다. 이 특검 관철을 위해서 계속 여론전을 하고 국회의 권능을 활용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과정이. 네. 나는 민주당이 이 모든 원구성을 주말에 다 끝내는 거는 반대예요. 우리가 필요한 법사위라든가 운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기능 위주로 먼저 가고 천천히 국회 원구성 나머지 해도 됩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참다운 이기는 길은 민주주의 회복하는 길이 나는 우리는 이가 이기는 길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 자체가 국회를 민주화하고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과정이에요. 한국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과정이에요.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당장의 결정적 전투가 없고 승리가 없다 한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일입니까? 이 자체로 최상병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퇴행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번거롭고 짜증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시간은 저는 우리 편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가지만 또 뭐 이것이 정쟁의 수단이다 편지가 무엇이니 누군가의 사주가 있느니 이제 레파토리가 제가 그냥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요. 국민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하는 것이 이게 특검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그래 얼굴에서 낯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라. 진상 규명의 수단이 경찰 수사로 제대로 하든지 공수처 수사가 정상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특검이라도 해서 핵심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어떻게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뻔뻔스러움과 가소로운 논리는 이건 이제 여당의 집권 원내대표의 말이라고 믿어지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게 바로 국민의힘이 야당 될 준비하는 거다. 네. 원구성에 참여 안 하고 국회 등원 안 하면서 피켓 시위하고 그러면서 특검을 능멸하고 이게 바로 야당 될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은. 야당 다수가 돼서 집권하는 것보다 차라리 야당이 돼서 좁쌀만한 기득권이라도 그거라도 지키는 게 더 급하고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야당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고 싶은데 만들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답답해서 이제 옵니다. 그런 기회는. 온다는 그럼 말씀.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 해구사님께서는 빨리 올라가서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국민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카리스 김님은 종대 형님 천천히 하라는 말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성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관점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거짓과 진실을 완전 뒤집어서 자, 하고 저는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기저에는 예외 없이 극단주의와 폭력의 등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거는 민주주의에 가장 우리가 앞서간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정치적 폭력이 있었고 이번에 심지어는 흑인 또 중요하다는 그 시위 때 네. 백인이 거기에 총기 난사했습니다. 그걸 공화당이 옹호했어요. 그 살인범들을. 이런 게 극단화되는 추세를 보고 폭력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답게 이기는 길은 그런 폭력과 극단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기는 가장 궁극적인 승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총선 패배를 국민의힘이 있으면 승복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폭력적인 방식이 동원이 되면 안 돼요. 강압적인 방식이. 우리가 이 정권의 힘에 수없이 많이 억눌리고 피해를 입었다고 한들 같은 방식으로 보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고립된 극단적 소수와 결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또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승리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지금 당장 상황이 안 풀린다고 해서 같은 어떤 힘의 논리로 이것을 극복한다? 그게 우선 극복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인 방식. 거기에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시민항쟁은 그런 품격 위에서 우리가 촛불 시위를 했고 또 어떤 탄핵을 이뤄냈던 시민들입니다. 그런 만큼 잊지 마시라. 이거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성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끌어오르는 분노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댓글 올려주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은 너무 울분해져가지고 네. 뭔가 누군가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박수를 치거나 같이 함께 달려나가고 싶은데 수단이 너무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싸움에 있어가지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자 비극은 최혜병 특검법 거부에 대한 서울역 앞 시위가 광화문 쪽에 촛불 시위하고 별개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그 서울역 집회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따로 했습니다. 따로. 네. 그 전주에는 같이 해놓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특검 연대를 달성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라는 네. 거예요. 각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안에는 같이 찬성하는지 몰라도 행동은 분열돼 있고 각자가 다 내 플랫폼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회도 따로 하고 시간대도 달라요. 장소도 다르고. 그 말씀 들으니까 좀 무섭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우리는 뜻을 각자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그 별개 방해라서 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특검 연대라는 정신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야권의 힘 또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모이는 꿈을 꿔야 돼요. 네. 지금은 저 사람들이 빗장 수비를 하면서 이 기망과 굴욕의 시간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측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제기와 토론들이 쌓이고 행동이 어떤 하나의 모아져서 강의 작은 개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강을 만들고 지류를 만들어가면서 역사는 서서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여러 번 겪어보신 시민들께서 지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임하시는 것이지 당장 해결책을 내놔라 이거는 좀 무리한 얘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